커피 드시지 말라니까 이제 녹차 드시더라고요. 녹차나 홍차. 근데 그건 더 많거든요, 카페인이. 믹스 커피가 진짜. 감기 걸려서 심장약을 며칠 끊었다라는 분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적어도 오메가3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뭐 감기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정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뭐 진짜 급성기에서 항혈석 환자를 꼭 드셔야 되는 분인데 나 감기 걸려서 심장약을 며칠 끊었다라는 분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보면 뭐 일반적인 뭐 타이로이드나 이 정도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는 항생제 정도는 크게 아주 특수한 약이 아니면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뭐 그걸 드신다고 해서 심장약을 우선적으로 끊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혹시나 이제 약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다른 약도 드셔야 되는데, 이게 좀 특수한 약이다 그러면 꼭 주치의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위궤양을 좀 유발하는 효과도 있는데, 급성기는 꼭 같이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진통소염제랑 같이 드시는 경우는 뭐 위장장애라든지 뭐 위장출혈 위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간 드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경우는 꼭 의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생제 관련돼서 마크로라이드 계열이라는 항생제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항바이러스제나 항진균제 중에 스타틴이랑 고지혈증 약에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의사와 주치의 상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전제를 단다고 하면 어쨌든 급성기에는 좀 주의할 필요들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급성기는 그냥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이라면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결정하시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인 경우는 사실 급성기에는 금기증으로 되어 있긴 하죠. 비행기 타는 것 자체는 결국 기압과 관련된 것이긴 한데, 심장 혈관이 잘 개통이 돼 있고, 또 이제 심장 기능이 일정 정도 잘 유지되면은요, 비행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일주 정도, 일주 내지 2주, 길어야 2주 정도면 문제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대로 뚫어져 있고 스텐트가 제대로 기능하면 뭐 2, 3일 후에도 비행기는 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압이 또 비행기 내에는 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4시간 이내 뭐 비행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회복 잘 되고 타시라고 권하고, 좀 길게 간다, 뭐 10시간 이상, 그렇다면 좀 심폐기능, 뭐 트레드밀 같은 거 해봐서 환자한테 자신감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안심을 시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3잔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질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포함해서 3잔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연히 사람마다 한 잔만 조금만 마셔도 진짜 막 반응이 오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커피는 이제 에스프레소 기반의 그런 아메리카노를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으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기본 아메리카노, 거기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파는 아메리카노는 언제나 투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을 때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잔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벤티에다가 샷 추가해서 드시는 분 있잖아요. 분명히 한 잔 마셨는데 알고 보면 한 5잔 좀 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보통 마시고 있던 분들이 물어보지, 이거 이제부터 건강해지려고 커피 마시겠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제 옛날 우리 다방 커피 있죠. 그 설탕, 크림 몽땅 들어간 것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거든요. 그건 피해야 되고요. 커피 드셨던 분들은 뭐 드셔도 무방하다. 김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믹스 커피가 진짜 심혈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설탕 커피도 그렇지만은 이제 크림, 이제 프리마, 요건 또 고지혈증 수치 엄청 올라가거든요. 커피 드시지 말라니까 이제 녹차 드시더라고요. 녹차나 홍차. 근데
그건 더 많거든요, 카페인이. 특히 홍차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즐겨 마시던 거면은 사실 뭐 제가 볼 땐 구태여 그러니까 혈압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실 때만 이제 잠깐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호식품으로서 사용하던 거라면 구태여 뭐 자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커피는 아니어도 이 흑염소 같은 뭐 5만 가지 뭐 먹어도 되냐고 나오는데 여쭤보시잖아요. 뭐 딸이 뭐 보약해 줬다고 뭐 근데 다 드시라고 그래요. 다만 이제 상용량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끼에 드시는 양 정도만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그걸 막 몽땅 드시고 또 이 간 탈라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그 흑염소 같은 경우는 또 염분이 좀 높은 것도 문제가 됐어요. 아이 그러긴 해도 그냥 일단 약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 잘 드시는 게 저희가 드리는 약을 잘 드시는 게 조금 가장 조금씩은 중요합니다. 드셔도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운동하라고 하니까 이제 파카 입고 나가셔서 뛰다가 더워지면은 파카 그냥 확 벗어버리시고 하면 이제 심근경색 다시 맞아서 오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겨울 추울 때 운동을 꼭 하시겠다면 한 3겹 정도의 옷을 겹쳐 입으시고 더우면 한 겹씩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온도 변화에 노출되는 게 안 좋거든요. 이제 심장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동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그 기온 변화가 큰 환경에 노출되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더운 날과 너무 추운 날은 맞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똑같이. 너무 더운 날에 또 이제 탈수가 되기 때문에 탈수로 혈관이 또 수축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심근경색 환자분들이 많은 게 여름이랑 겨울인데 이제 환절기 때 또 특히 또 많기도 많으세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많은 거예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오메가3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메가3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있는 약이거든요. 어떤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게 입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입증이 안 되기도 하고 회색지대인데 언제나 좀 이런 거를 좀 가져와서 드셔도 되는지 여쭤보는데 드셔도 된다고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오메가3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확실한 입증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영양제도 사실은 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뭐 그 효과는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 뭐 이 정도로. 한약은 어떠세요? 한약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한약은 저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왜냐하면 한약이라는 게 사실 성분이 뭐 한약이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분을 정확하게 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약과 약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드실 거면 이나 아니면 왜냐면 거기는 용량이랑 동정된 성분들 다 정확히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듯이 한약 같은 경우는 이게 뒤통산 나물인지 중국산 뭐 뭔지 그리고 한 제마다 용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못 드시게 하고 대신 뭐 정 드시겠다면 홍삼. 이 홍삼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건강 챙긴다 그러고 이게 부모님 선물하기도 가장 좋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없죠. 저희가 이게 홍삼을 심근경색 후에 홍삼을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에서 부작용이 더 많은지 효과가 더 많은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물어보면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이제 한약재하고 양약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양약재는 성분으로서 약을 만드는 거고 한약재는 재료로서 약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료 안에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얘도 약이고 얘도 약이면은 약과 약의 효과도 있지만 약과 약의 부작용이 서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약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제한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제한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오메가3를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있지만 거기 사용되는 용량이 상당히 고용량이고 또 우리가 드시는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연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선물해 주면 저는 드시라고 뭐 전혀 문제 없다 드시라고 말하고요. 다만
하루에 한 2개 정도까지만 2g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드시고 고용량은 또 이 부정맥 또 발생도 있고 출혈도 약간 아직까지는 또 그런 우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뭐 드셔도 문제는 없다.